대치동은 어떻게 교육 1번지가 되었나? 1960년대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지도자 인력풀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군 출신들과 경상도 출신의 고위직 진출이 늘어납니다. 그들은 임무 수행을 위해 가족들과 상경을 합니다. 남자는 일하러 나가면 그만이지만 가족들은 낯설은 상류 문화에 대비 없이 상경해서 걱정입니다. 이웃과의 대화에서 교양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 당시 서울과 시골의 문화 차이는 지금의 그것보다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서울 인텔리 계층의 언어, 생활 방식 등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백화점 마네킹에 입혀진 옷 그대로 입는 식으로는 상류의 패션 감각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문화의 소양이 단기간에 성숙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양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 다시 말해 강북의 삶은 남편 권력으로도 넘기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1978년인가 세종문화회관 개관식에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은 파바로티의 유명한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숨죽여 듣는 대목입니다. 웅성거리는 억양 센 사투리 탓에 공연 도중 피아노 반주자와 파바로티가 난감해했던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는 동안 깨닫게 되죠. 차라리 얘네들 없는 곳에서 살자. 우리끼리. 강남 개발의 배경에는 다양한 분석이 존재합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강남 가서 산 이유는 여사님의 열등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개발 전까지 한강변은 서울의 맨 끝 다시 말해 변두리였습니다. 과거에는 무연고 시신을 관도 없이 매장하던 곳이었죠. 공동묘지도 아닌 시신 유기장이었습니다.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야트막히 매장된 시신은 강 하류로 떠내려가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재벌 3세가 아버지가 살던 한남동 집 일부를 사서 새로 공사하던 중 땅 밑에서 나온 무연고 시신 40여 구의 처리에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흑석동에 모여 산 이유는 한강을 나룻배 타고 다니며 한남동, 이촌동, 잠원동 등 강가야산에 매장된 망자들의 저승기를 위로해주는 일이 그들의 밥벌이였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고 있었다면 강변에서 살 생각을 하지는 못했겠죠. 동부 이촌동, 압구정, 반포는 고향에 빨리 내려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입구 근처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빨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도 마침 반포 근방에 세워집니다. 그리운 고향, 집안의 길 흉사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강남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들이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아이를 가르칠 학교입니다. 도심 과밀화 해소라는 명분으로 학교 이전을 진행합니다. 주로 명문 중고만 옮겼습니다.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 명문고만 도심 과밀화의 주범일 리 없습니다. 비록 강북 인텔리들을 피해 강남으로 떠나지만 내 새끼 가르칠 학교만은 가져가고 싶었던 권력자들의 자식사랑이 만든 사태입니다.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는 보편적 가치를 깨우칠 만큼의 지능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반경 2km의 학교 밀도가 가장 높은 교육특구를 강남에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정권 세력들은 20년 정도 서울에 살면서 나름 교양을 갖춘 신흥상류 계층으로 강남에 자리를 잡습니다. 주로 동부 이촌동과 반포 그리고 압구정 등이 이들의 토대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이후 더 많은 군 출신과 더욱 거친 경상도 사람들의 상경이 이어집니다. 전두환 세력들은 선배 격인 박정희 세력과 이웃을 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선배들이 가진 이권을 무력과 검찰의 힘으로 강탈한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습니다. 논현동, 역삼동, 대치동, 그리고 개포동 말죽거리 등이 그곳입니다. 코엑스는 지어졌지만 비 오는 날 테헤란로에서 장화는 필수였습니다. 역삼로 주변의 옥수수밭, 자동차 수리공장, 화훼단지, 비 오면 나오는 지렁이와 개구리. 그러나 전두환 시대의 강남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완성합니다. 권력자들과 그 권력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신흥 재벌은 돈으로 기존의 전통 가치를 조롱했습니다. 도둑질한 돈이 아니라면 저렇게 펑펑 쓸 수 있을까 싶은 천박한 유흥 문화들이 자리 잡습니다. 결혼 혼수의 사치도 이때가 최고였습니다. 결혼은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혼맥 형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짝 지어 미국으로 부부 유학 보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권력과 재벌의 혼사라고 비난받을 경우 그 넓은 미국에서 아주 우연히 같은 학교 다니냐 사귀게 되었다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무명의 한복 기술자들이 강남의 털을 잡고 난데없이 한복 장인으로 등극, 어마어마한 가격의 혼수 제품을 출시합니다.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앙드레김 같은 부티크형 의상실도 명동과는 사뭇 다른 기괴한 패션을 선보입니다. 인간 문화재가 만든 원주식 소반, 반클리프 앤 아펠의 프랑스산 1캐럿 반지를 시어머니 예단으로 준비하던 시절입니다. 요즘 말로 플렉스입니다. 결혼을 통해 이 사람들은 그들만의 강남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권력에 의한 강남 부동산 개발은 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주변 송파와 꽃동네 비닐하우스 촌이었던 서초 방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편으로 이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